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생명과 거취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처리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이 잇따라 문을 연 김해 지역 구도심 상가의 폐업이 속출해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오늘 100도를 넘어 모금액 88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홍 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홍준표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다음 달 16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가 나면 홍 지사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압력은 물론 바른정당 출범에 따른 도의회의 강력한 견제가 불가피합니다. 홍준표 도정와의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일단 야당으로서 출발하니까 또 견제의 기능도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홍 지사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 새누리당 대권 후보로 전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여권 분열로 새누리당 내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대권 도전을 위해 지사직 사퇴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홍 지사 한 측근은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여전히 경남 도정에 전념한다는 것 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 있는 홍준표 지사의 거취는 다음 달 항소심 선고 결과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상임위 처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대선 공약화를 통해 광역시 승격을 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윤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박안수, 김성찬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이 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이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처리 시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대기 중인 법안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처리할까 말까 하는 그 논의 자체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죠. 검찰개혁이나 18세 투표권 부여 등 쟁점 법안이 많은 점도 국회 통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밀릴 것이라는 게 국회 내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수원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수도권의 다른 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한두 번 논의해서 끝날 주제도 아니라 아마 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러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에 대해 창원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의 예로 봐서라도 대선의 공약에 포함되고 난 이후에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대선을 앞두고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을 시도지사 협의회가 요구한 상황.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창원시만의 광역시 승격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최근 김해의 원도심 상가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영업이 시작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원도심의 한 상가거리. 1km가량 뻗은 도로 양면에 상가 150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상점이 비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에 더해 지난해 6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문을 열며 폐업이 속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름 있는 브랜드가 15, 6개 정도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다 떠나고 한 4개 정도 남아있어요. 10시에 옛날엔 다 닫고 이랬는데 지금은 8시도 닫고 가고.
상인들은 백화점과 마트 개장에 악영향을 예상해 신세계 측과 물품 납품과 지역 상인 우선 입점 등의 상생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쌀만 한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한 건 없지. 뭐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는 거기서 급했을 거고 쌀 날 때 하고 또 뭐 이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상인들은 상권 회복 대책과 함께 상생 협약을 지킬 수 있게 김해 씨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 씨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꼭 했죠. 지역 상권은 황폐화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에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요. 하지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애초 우려와는 달리 공동모금회의 기부액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충렬 씨. 이 씨의 편의점은 착한 가게라고 불립니다. 매달 가게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도 같은 조선업을 일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진해도 보면 국가 산단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같은 착한 가게는 경남에 모두 704곳. 누구보다 경기 불황을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배골던 시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나눔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도움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더 없는 사람이 더 있는구나. 이처럼 작지만 큰 정성이 모여져 경남 사랑의 온도탑은 오늘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모금 목표액 88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목표 달성은 비관적이었던 상황. 어수선한 시국에 경기 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금액이 늘기 시작했고 특히 개인 기부 증가폭이 예년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부도 약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나눔을 실천하는 작지만 착한 기부가 희망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퍼스텍 임직원 여러분이 300만 원, 창원 의창 성산 진해구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2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의령읍 경남건설기계 의령협의회 회장 허남석회 회원 여러분이 200만 원, 창원시 의창구 주식회사 GNT 임직원 여러분이 132만 6,300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다다 엔지니어링 대표 노환철회 임직원 여러분이 30만 원,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성원 3차 경로당에서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가주면 동거창 농협 풍물팀 터울림, 가북면 가북행정협의회, 거창읍 송백당 경로당 회원 여러분, 상춘 노인복지회 회원 여러분이 각각 2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올 상반기 조선업 일자리 2만 7천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 주요 일자리 전망에서 조선업 고용이 지난해보다 15% 줄어 일자리 2만 7천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소폭은 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더 커질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여 개 업종별 협회 단체를 조사한 결과 경남과 관련해 조선과 자동차는 눈 또는 비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계산업은 구름 조금 낀 날씨가 예상되고 맑음으로 관측된 업종은 가전입니다. 산업기상도는 매우 좋음의 맑음부터 구름, 흐림, 비의 4단계로 표현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휴게소 입구에서
48살 이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58살 김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운전자 이 씨가 숨졌고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막히면서 2시간 반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통영해경은 이번 설 연휴 동안 낚시를 하다 표류한 선박 3척 27명을 구조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5시 반쯤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낚시배에서 4명을 구조하는 등 연휴 사흘 동안 통영과 거제 해상에서 낚시객 27명을 구조해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